요즘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비용이나 커리큘럼, 입시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의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에게 국제학교가 맞을까? 그리고 부모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은 아이 셋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어머님을 만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단순히 국제학교가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아이의 성향, 그리고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터뷰가 교육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조금 더 현실적인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제학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는데요. 네. 초등학교 갈 때쯤에 만나면 엄마들이 초등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아요. 그때 나는 되게 인상 깊은 게 국제학교 혼자 갔어가지고 맞아. 엄마들이 엄청 주목을 하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게 나도 궁금했었어요. 저희는 국제학교가 목표는 절대 아니었고요. 저와 남편의 교육 철학이 공교육과 대학과 입시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의 갖기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관이 맞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공교육의 어떤 그 형태 있잖아요. 단체 생활과 선생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해야 하고 그거에 굳이 안 따라도 된다는 거야. 시대는 계속 바뀌고 있고 학교의 형태도 계속 바뀔 것이고 나중에 대학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 첫째가 어쨌든 아기 때부터 아들인데 워낙 이제 겁도 많고 많이 울고 너무 조심스럽고 예민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했던 거죠. 시작은 그거였어요. 홈스쿨링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조금 아이의 관리가 좀 잘 되는 환경이 필요하다. 내면에서 이 아이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가까이서 좀 봐주고 관리를 해주면서 이게 좀 쌓아져 갔을 때 말하자면 자존감도 여기서 오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한 명 한 명 케어를 받으면서 그 아이의 의견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중되길 바랐던 거죠. 맞아요. 사실 그것도 맞아요. 언니 말이 맞는 게 왜 단체 생활하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주가 되잖아요. 그냥 내가 시키는 걸 너희는 들어야 돼의 그 상황이 뭐 엄청난 권위적이 아니더라도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의 얘기들을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기도 하고 이게 선생님과 저와 어떤 그런 것들이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아이의 성향도 조금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사실 국문학과지만 영어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 제가 영어에 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조금 편하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시험이 아닌 언어로 접근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영유에 대한 경험도 하고 있고 우리 이거는 좀 놓치지 말자. 앞으로 영어를 잘하게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이 넓을 텐데 그거를 끊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냥 공교육을 안 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을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립이나 지금 이제 뭐 동네 이런 공교육 학교, 국공립 학교 이런 쪽을 안 가야지 하니까 이제 선택지가 국제학교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최종 목표는 자 20살이야 독립해거든요. 니네 이제 알아서 살 길 살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대한의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자. 세상 경험도 더 빨리 많이 우리의 도움으로 시켜주자. 그러고 자 너네 준비됐어? 이제 뭘로 돈 벌지 알았지? 공부하고 싶어?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최종 목표예요. 지금 보내는 학교는 굉장히 좀 특이한 학교예요. 캐나다 연계학교지만 아주 소규모예요. 한 클래스에 3, 4명 뭐 이렇게 아주 소규모의 그 학교다 보니까 반신반의죠. 그리고 새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곳은 뭐야? 교장 선생님이시지만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여기 괜찮다라고 생각한 건 그 이제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괜찮았어요. 네, 아이들 조금 자유롭게 키우고 다양한 걸 해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들이 정말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엉덩이 힘도 길러지는 거고 막 초반부터 너무 달리지 않아도 된다에 그게 저는 저랑 남편이랑 맞다고 생각을 했고 영어 뮤지컬 수업도 있고요. 네, 그거는 진짜 뮤지컬을 해요. 뮤지컬을 배우고 영어 가사를 외워서 그걸로 공연을 해서 가끔 연습 영상 올려서 보여주세요. 부모님들한테. 뭐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체육 활동 지금은 농구 축구 두 개를 하고 있거든요. 체육 수업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만족을 해요? 저는 완전 네. 그래서 지금 3명 다 거기에 다니고 있는 거죠? 네네. 보니까 애들 아웃풋도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를 왜 이어갔더라면 영어 아깝잖아. 왜냐면 나는 언어로 접근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언어를 영유아가 끝났다 그래서 다시 학원으로 돌리면 그치.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막 단어를 외워야 되고 또 막 그 왜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언어로 계속 이어가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갔으면 어쨌든 이게 우리가 영유 다닐 때처럼 이멀전이 안 되니까 그냥 끊기는 게 그게 싫었던 거잖아요. 소규모의 학교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성향을 너무 빠르게 파악해 주시는 게 보니까 내가 3명인데 3명 다 성향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학습에 대한 어떤 속도감도 다르고 첫째, 둘째를 보면은 그 예민함이 있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국공립에 왔을 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 근데 약간 탐구심도 되게 많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얘네는 이렇게 소그룹에 그런 게 되게 잘 맞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그걸 잘 파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학습 쪽에 열의를 보이는지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 승부욕이 너무 강해. 학습적인 면에서도 막 그러면 그런 거에 얘가 좀 힘들어함이 있네요 라는 피드백만 받아도 사실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플러스잖아요. 회복 탄력성 너무 중요하잖아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올라가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근데 이렇게 좀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서는 그러기가 좀 힘들 거다 이런 거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또 둘째가 탐구심이 있어. 보면 맞아요. 뭔가 하나 꽂히면 막 그렇게 파고들더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국공립에서는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힘들 것 같아. 한 명만 신경 써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야. 사실 에너지가 진짜 많이 쓰이는 건 맞아. 저희도 셋이 너무 다르잖아요.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요. 나는 빠르게 수준이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고 얘가 즐겁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단단한 걸 먼저 쌓아 올린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이 단단함이 그런 어떤 자신감 맞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어떻게 보면 뭐 학원이든 어든 수준별 학습을 했을 때 조금 만약에 안 올라가거나 내 아이가 못 올라가거나 뭐 오히려 내려가거나 그런 막 엄마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분들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해도 언젠가 그게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이 나중에는 뭐 대학 갈 때라든지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지금 얘가 못 받아들이는데 지금 굳이 그래서 학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그럼 그만해 라는 주의지만 어떤 피아노 같은 걸 지금 약간 반강제성으로 끌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막 힘들어하면 우리 체르니 한 30까지는 끝내보자 막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런 힘을 좀 길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힘. 운동을 좀 하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알 것이고 지금 저도 뭔가 기분이 좀 그럴 때 피아노 막 뚱땅거리면 풀리거든요. 근데 우리도 피아노 배울 때 그 과정은 힘들었죠. 근데 이게 나한테 익숙해졌을 때 그게 이제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에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예술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정말로 단순 스트레스 풀이 용이든 뭐든 간에 도움은 분명히 된다 이거는. 본인이 공부를 원하면 막 쩔쩔 매면서 할 거 아니야.
그게 원하면 나는 공부라는 거는 어, 그러니까 이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본인의 결핍,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있어야지 맞아요. 끌고 가는 거고, 음, 말한 것처럼 아이의 그런 어떤 예술적인 부분은 어렸을 때 좀 채워주는 게 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 특히 저는 완전- 남자애들은.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셋 다 복싱 한단 말이에요. 복싱 진짜 힘든데 오히려 예술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하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국제학교가 이런 예술 분야라든지 다양한 네, 경험을 본인의 맞아요. 그런 교육 철학을 네. 랑 맞기 때문에 너무 만족을 한다. 네. 이런 사람들은 안 맞을 수 있겠다. 나는 지금 우리 애들은 너무 잘 맞지만 안 맞는 분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저희가 좀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의 어머님들은 그냥 그 정석의 길로 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지만 그냥 우리 학교는 나오자라든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그건가? 검정고시 봐야 되나? 봐야 돼요. 미인가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길이 이제 두 개로 생각하는 건 한국에서 대학을 가려면 검정고시가 필요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 국제학교로 계속 연결된 어떤 길이 보인다면 그럼 이게 캐나다 연계면은 네. 캐나다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는 건가? 캐나다에 있는 학교로 갈 수도 있고 그 학교 학위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위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외국 학교 졸업이잖아요. 전 세계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외국 학교를 나온 전형. 그렇죠. 그 전형이 있다고는 했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네. 근데 저는 그냥 초반에도 검정고시를 봐도 괜찮아. 엄마가 정보를 되게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나같이 좀 게으른 그냥 집 앞 학교가 언니가 저보다 훨씬 부지런하시고 저야말로 그냥 학교에다 그냥 그럼 이걸 내가 또 얘를 검정고시를 또 준비시켜줘야 되잖아. 맞죠. 그렇게 가려면.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중간중간 고민되죠. 근데 애들랑도 충분히 대화해가지고 결정한 걸 거 아니야. 맞아요. 애들 만족하지. 만족해요. 근데 남편의 그 의미가 뭔지 저는 알아요. 세상을 좀 넓게 봐.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나중에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 우리 좀 세계적으로 놀자. 이런 거죠. 공부는 공부대로 하되 너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 살아갈 힘을 좀 길러주자. 그럼 국제학교면은 애들이 한국 책 말고 계속 영어 책을 보는 거야? 그렇죠. 사실 교과서는 그렇고 커리큘럼이 어떤 식이냐면 모든 교과는 다 영어예요. 영어, 매스, 사이언스 이런 거, 뭐 영어 뮤지컬 이런 예체능까지 다 영어 수업인데 딱 그래도 이 학교에 좋은 건 일주일에 한 번 한국 국어 선생님, 한국 수학 선생님이 강사로 오세요. 그 방식도 좋았던 게 이렇게 매주 그 교재를 갖고 오셔서 아이들이 읽고 생각하고 하브루타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우리 토론 수업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국제학교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이 경로를 추천을 할까요?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어떤 교육관과 어떤 교육 철학과 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은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두 분이서 많이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결단이 난다고 보거든요. 나도 그거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어쨌든 애들은 결정을 못해. 네. 왜냐하면 애들 너무 어리니까 네. 얘네가 내가 공교육 갈래 뭐 아니면 뭐 이쪽으로 갈래라고 애들이 결정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부모가 선택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의견 조율,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를 내가 진짜 힘든데 이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분명 아웃풋을 원하게 되고 아이한테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여유로우면서 부모가 서로가 이제 교육관을 충분히 상의를 하고 가는, 나도 그거에 되게 굉장히 동의해. 네네. 그리고 저도 공교육이 좋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관심을 얼마나 갖고 이 아이가 뭘 잘하고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고, 내가 좀 아이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만져주면 아이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아이들의 성향. 생각보다 부모가 자식을 몰라. 몰라. 진짜 몰라요. 그게 좀 이해 안 돼.
우선 아이를 알고 사실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잖아. 근데 엄마들끼리 모여서 어느 학교 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주변에 누가 뭐 서울대 갔대, 뭐 아니면 외국에 뭐 좋은 대학을 나왔대, 어떻게 갔어? 그 다 잘된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난 그건 아니라고 봐. 그래서 그리고 기준이 필요해. 맞아. 부모의 기준. 어느 것에 중심을 둘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것에 가치를 둘 것인가. 그래, 이건 좋아. 넌 학생이니까 지금 공부하는 신분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이건 좋은데 막 대학 가야지. 이 학원이 좋대. 이런 거 말고 진짜 아이가 정말로 가야 할 것들을 얼마나 잘 열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넓게 보고 국제학교는 무조건 유학 가야죠. 이런 분들이 보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 맞아. 그래요. 그럼 가야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국제학교를 갔다가 수능을 봐서 대학을 잘 가야죠면 공교육과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국제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려워요. 학교마다 너무 색깔이 다르고 그 학교가 어느 나라랑 연계가 돼 있는 학교냐, 예를 들어서 캐나다냐 미국이냐 영국이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영국에 있는 대학에 보내려고요. 그래서 영국계 국제학교를 보냈어요 하면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나도 한번 보내보자. 국제학교 좋다니까 보내보자. 이걸 조금 멀리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단지 영어만을 위해서 이 학교를 보내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뭐든 너무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창의성을 부모가 만들어 놓은 교육의 틀 안에 가두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창의성은 조금 놀 때, 멍 때릴 때,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할 때 팍팍 튀어나온다고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는 맞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게. 근데 나도 되게 동의하는 게 그래서 나는 범준이의 스케줄을 짤 때 공간을 많이 비워놨어. 빽빽하게 스케줄을 안 잡는단 말이야. 왜냐면 그 공간을 본인이 혼자 쓸 수 있고 그럼 그 시간에 피아노를 치든 친구랑 나가서 놀든 혼자 그거를 결정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좋아요. 혼자 되게 잘 놀아. 되게 창의적. 그거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 그거 애들 너무 필요한데 요즘은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는 게 생각할 겨를을 안 주는 거야. 수학도 근데 나는 하나의 창의적인 부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요. 생각하는 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란 말이야. 특히 사고력 수학 같은 게. 그래서 우리 범죄랑 같이 문제를 풀 때 같이 대화를 토론을 해. 이런 거를 쌓아줄 수 있는 시간이 어렸을 때 아니면 좀 힘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거 진짜 맞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너무 어디에 매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할 수 있는 것들 너무 많고 그러면서 생각이 팍팍 터지는데 저 애들 멍 때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멍 때리는 거 보면 쟤 무슨 생각할까? 어떤 상상을 하고 있을까?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난 너무 그거는 요즘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과 기회를 주면 좋겠고 엄마 아빠들이 그런 걸로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고 소통 되게 필요해.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하는 거를 부모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은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뿌리는 같다는 게 조금은 신기한 거지. 내가 봤을 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성향이 다르니까 우리 아들은 국공에 좀 맞는 성향이고 좀 북적북적한데 우리 아들은 좀 규칙이나 이런 시스템을 따라가는 듯 이제 아예 심리검사를 해봤었으니까 그게 맞는 애래. 맞아. 근데 여기는 좀 자유롭고 아이들이 예민하고 좀 깊게 파고든 탐구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가 좀 더 맞는 아이들이었다. 나 같은 성향을 가진 엄마가 있어? 그럼 나 여기 완전 추천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엄마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봐야 돼? 어떻게 보내?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를 쉽게 못 보내시는 거지. 저 같은 성향이면 너무 좋아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쉬운 선택은 아니었고. 맞아. 진짜 쉬운 선택은 아니다. 그런 걸 부정적으로 보는 엄마들도 있잖아. 무조건 국제학교여서 그냥 보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특별함 때문에 네. 아니면 부모 욕심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아는 피 거기는 아웃풋이 엄청 잘 나오잖아. 테스트도 엄청 보고 이런 데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으니까 역류하면은 이제 엄마들이 빡세, 애 고생해, 뭐 칠세고시.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돈을 그러니까 들인 거에 비해 아웃풋을 막 뽑아내려고 하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극성 맞은 엄마 막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이렇게 내가 비용적인 생각을 안 하고 아이의 어떤 자유나 아니면 아예 개성을 존중하는 거라면 나는 국제학교 보낼만 하다. 네. 영유 보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금전적인 문제로 결부시키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 어떤 가정마다 네. 그거는 이제 여유가 뭐 다 다를 수가 있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정말 난 그건 싫어. 정말 막 쪼들리는데 막 그 교육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진다. 맞아. 정말 그것만 매달리고 내가 널 어떻게 여길 보냈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갈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그런 건 사교육에도 돈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 거고.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나는 공교육을 선택을 하면서 어떤 사교육적인 부분을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엄마의 교육 철학, 맞아요. 아이의 성향에 대한 파악. 맞아요. 이게 정말 근본이 되는 거죠. 진짜. 그러면 아이들도 알아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 건지, 자기가 좀 더 배워야 할 게 뭔 거 같은지, 아니면 배우고 싶은지. 그러면 이제 그 길이 좀 보이면 그걸로 또 서포트 해주면 되잖아요. 너가 이게 좀 더 필요해? 그러면은 뭐 이쪽으로 좀 알아봐 줄게라든지. 근데 이런 소통, 야 어디가 좋대? 너도 가봐라 아니고 말고 배려. 내가 극성맞은 엄마처럼 보일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그걸 안 물어봐. 본인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방금 내가 질문했던 그런 것들 안 물어보고 얼마예요? 학교 좋아요? 학교 좋아요? 시스템이 어때요? 뭐 영어만 써요? 영어 아웃풋 얼마큼 늘었어요?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짜여지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보지 않아. 맞아요. 엄마들의 주관.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느냐. 맞아요. 아니면 안 맞으면 한쪽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따라줘야 돼. 이거는 주 양육자의 뜻을 따라가야 맞아. 본인이 키울 거니. 맞아 그거야.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그냥 수다 떨듯이 했네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교육은 어떤 기관이 좋은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맞는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인터뷰한 어머님은 학교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향을 먼저 이해했습니다. 아이가 예민한지, 호기심이 많은지, 탐구형인지, 경쟁 환경에 강한지, 그리고 그 성향에 맞는 환경을 찾다 보니 국제학교라는 선택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학교 그리고 아이가 아니라 아이 그리고 학교여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부모님의 교육관입니다. 어린 시기에 학습적인 성과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경험과 성장,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지 이 기준이 분명해야 교육 선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관이 부부 사이에서도 일치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제학교는 분명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에게는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단순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선택은 아이에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한 비용이 들어가는 선택일수록 기대와 부담이 커지고 그 기대가 아이에게 압박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질 때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대안학교든 국제학교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맞는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 그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어떤 학교가 좋은지를 찾기보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